1877년 벤더빌트 가문의 재산은 3억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1973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후손 중 백만장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록펠러 가문은 훨씬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세대가 지난 지금도 그들은 250명이 넘는 후손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고 나서야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려 하지만 그러면 절대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를 지키고 대물림하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부를 가둬둘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문들이 사용했던 9가지 부의 시스템을 현대의 가장 강력한 부의 증식 수단인 QQQ, QLD, TQQQ 투자에 완벽하게 대입해 볼 것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당신의 가문을 록펠러처럼 만들어줄 투자 시스템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다이너스티 신탁, 즉 세대를 뛰어넘는 자산 보존의 틀입니다. 벤더빌트 가문은 자산을 다음 세대에 그냥 물려주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세금과 수수료로 자산은 끊임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반면 록펠러 가문은 모든 자산을 신탁에 묶어두고 그 안에서 자산이 스스로 증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술주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QQQ는 당신 가문의 든든한 본토 자산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부의 증식 속도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적인 도박처럼 다루며 잦은 매매로 계좌를 녹여버립니다. 록펠러 가문이 신탁을 통해 자산의 누수를 막았듯 우리도 QQQ, QLD, TQQQ를 담을 장기적인 계좌의 틀이 필요합니다. 잦은 매도 없이 폭락장에서도 복리로 굴러가게 만드는 굳건한 마인드셋과 원칙, 그 자체가 당신만의 다이너스티 신탁입니다. 두 번째는 지주회사 시스템입니다. 월마트의 창업주 월튼 가문이 포브스 400대 부자 목록에 가장 많은 가족 구성원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월마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월마트 사이에 지주회사를 두었습니다. 지주회사가 주식을 통제하고 가족은 그 지주회사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부를 물려줄 때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당신이 QLD나 TQQQ에 투자할 때 매일 흔들리는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을 당신의 감정이 직접 얻어맞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감정을 배제한 지주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QQQ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시장이 상승할 때 QLD와 TQQQ로 수익을 극대화하되 폭락장이 오더라도 감정적으로 뇌동매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계적인 비중 조절 시스템이 바로 당신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엔진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의 구단주 조 로비는 구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했고 그가 사망했을 때 막대한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결국 헐값에 구단을 넘겨야 했습니다. 부자들은 생명보험을 단순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현금을 뽑아 쓸 수 있는 가문의 은행으로 활용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세계에서 유동성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TQQQ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할 때 당신에게 현금이 없다면 당신은 마이애미 돌핀스를 헐값에 넘긴 구단주와 다를 바 없이 공포에 질려 손절하게 됩니다. 평소에 QQQ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면서도 반드시 일정 비율의 현금이나 안전, 자산 같은 유동성 엔진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시장이 붕괴할 때 이 유동성 엔진에서 현금을 꺼내 헐값이 된 QLD와 TQQQ를 쓸어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엄청난 부의 도약으로 바꾸는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헌법, 즉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500만 달러 가치의 회사를 물려받은 두 형제가 아무런 규칙이 없어 싸우다 결국 300만 달러의 회사를 헐값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확한 룰이 있었다면 회사를 지키고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룰이 없으면 감정이 개입하여 모든 것을 망칩니다. QQQ, QLD, TQQQ를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당신만의 명확한 투자 헌법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특정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한다거나 TQQQ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면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는 식의 철저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헌법은 시장이 평온하고 당신의 마음이 차분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폭락장이 오고 나서 규칙을 정하려 하면 이미 공포에 질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계획은 위기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회와 위원회입니다. 미국 최고의 가문 중 하나인 허스트 가문은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가족,
신탁의 이사회에 포함시켜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자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투자에서도 당신의 섣부른 판단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매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보면 탐욕과 공포라는 불량한 감정들이 당신의 계좌를 망치려 듭니다. 이때 당신을 잡아줄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투자 대가들의 철학일 수도 있고 당신이 매일 기록하는 냉정한 투자 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백테스트된 데이터와 객관적인 것이 경제 지표들이 당신 투자의 통제권을 쥐게 하여 감정적인 뇌동매매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도 제한입니다. M&M's 초콜릿으로 유명한 마스 컴퍼니가 세계 최대의 가족 기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식을 파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홧김에 지분을 팔아넘기는 단기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TQQQ를 전부 팔아치울 수 있는 너무나 유혹적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시스템에도 스스로 양도 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번거롭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장기 투자용 QQQ와 QLD 계좌는 아예 증권사 앱을 삭제해버리거나 매도 절차를 복잡하게 설정하여 충동적인 엑시트를 막아야 합니다. 시장이 곤두박질 칠 때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은 그 찰나의 순간에 존재하는 약간의 마찰력이 당신의 세대적 부를 지켜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장기적인 시계열 설계입니다. 5년짜리 벤처 펀드를 운영하며 고전하던 투자자들이 시야를 100년으로 늘렸을 때 그들은 비로소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평생 10번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카드처럼 투자를 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TQQQ를 며칠 또는 몇 달 안에 승부를 볼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QQQ, QLD, TQQQ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당신의 시계열은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스닥 혁신 기업들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는다면 일주일 한 달의 단기적인 하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야를 길게 늘리는 순간 매일 밤 미국 증시 창을 보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올바른 자산에 투자했다면 당신의 가장 훌륭하고 든든한 파트너는 바로 시간입니다. 투자의 복리를 중간에 끊어먹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유동성 예비력입니다. 사무실에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직원이 있다면 당신은 당장 그들을 해고하거나 일을 줄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예금에 가만히 잠들어 있는 현금은 게으른 돈입니다. 모든 돈에는 각자의 직업과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모든 돈을 현금으로 쥐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필요할 때 언제든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자산을 QQQ나 QL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돈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고 시장에 피바람이 부는 폭락장이 왔을 때 당신이 구축해둔 유동성 파이프라인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그 자금으로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TQQQ를 바닥에서 쓸어 담아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입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용돈을 주며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노동과 돈에 대한 1차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줍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아이들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법과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르칩니다. 자녀가 책을 읽을 때마다 투자할 자금을 주고 스스로 주식시장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QQQ, QLD, TQQQ로 아무리 거대한 부를 이룬다 해도 다음 세대가 그 가치와 무게를 모른다면 벤더빌트 가문처럼 단 한 세대만에 모든 부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자녀에게 맹목적으로 현금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세상을 혁신하는지,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하는 투자가 왜 단순한 저축보다 위대한지 가르쳐야 합니다. 자본을 다루는 기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성적인 철학을 물려주는 것만이 당신이 이룩한 부를 영원하게 만들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은 왜 누군가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부를 쌓지 못하고 누군가는 대를 이어 막대한 부를 누리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타이밍을 잘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를 담아낼 그릇, 즉 원칙과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시스템을 당신의 나스닥 투자에 철저하게 적용하십시오. 인류 최고의 혁신 기업을 모아둔 QQQ로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하고 QLD와 TQQQ로 폭발적인 부의 도약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룰과 유동성 관리, 장기적인 시야를 통해 그 필연적인 변동성을 완벽하게 통제하십시오.
이것이 평범한 당신의 가문을 록펠러 가문처럼 만들어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비록 지금 당신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이 견고한 시스템이 당신의 부를 대대로 복리로 불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길고 외로운 투자 여정에 결코 흔들림 없는 원칙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